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기업은 바로 선샤인 바이오파마입니다. 최근 공개된 2020년 5월 공시자료와 임상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니까요. 이 회사는 정말 매력적인, 동시에 아주 아슬아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원대한 포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야 하는 자본시장의 아주 냉혹한 현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꽤 큰 액수죠. 이게 선샤인 바이오파마가 2025 회계연도에 달성한 연간 매출액입니다. 전년 대비 4.1%나 올랐어요. 보통 연구개발에 돈을 물쓰듯 하는 초기 바이오 기업들 생각하면 어라? 생각보다 재무 기반이 꽤 탄탄한데? 싶으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쏠쏠한 현금은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이 회사가 가진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얼굴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71개의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 처방약을 꾸준히 팔면서 든든하게 현금을 벌어다주는 캐나다 자회사 노라파마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돈은 엄청나게 깨지지만 만약 성공하면야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실험적인 표적 항암제랑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R&D 부서가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파이프라인, 이게 바로 이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이중 엔진 구조부터 고위험 R&D, S1 공시자료 해독, 복잡한 신주 인수권의 정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희석의 딜레마까지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이중 엔진입니다. 위험천만한 과학적 모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회사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그 뼈대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죠. 선샤인 바이오파마를 먹여 살리는 든든한 가장, 바로 캐나다의 노라파마입니다. 이 회사 시장에 내다파는 제네릭 처방약만 무려 72종입니다. 아까 보신 그 3,630만 달러라는 매출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최근에는 돈이 좀 더 되는 바이오시밀러나 항생제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현자의 안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불확실성 가득한 미래의 과학에 베팅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고위험 R&D입니다. 자, 이제 캐시카우 확인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가슴 뛰지만 실패 확률도 높은 최첨단 실험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회사의 진가가 드러나는 프로젝트, 바로 K1 mRNA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궁극적인 타겟은 간암입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실험실 단계에서 기존 약이 전혀 안 듣는 독한 유방암이나 췌장암 세포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코로나 백신 맞으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지질 나노 입자, 그러니까 LNP 전달 기술을 써서 이 약물을 암세포까지 딜리버리합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최전선에 서 있는 거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SBF PL4의 타임라인도 한번 쭉 보시죠. 팬데믹 초기인 2020년에 발빠르게 바이러스 억제제 특허를 냈고요. 2022년에 애리조나 대학이랑 손을 잡더니 2023년에는 전 세계 독점 라이센스까지 따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꽤 유명한 의학화학 저널에 연구 논문까지 떡하니 발표했죠. 4년 만에 아이디어를 학술적 성과로 뽑아내는 이 엄청난 속도감, 파이프라인의 추진력 하나는 확실히 인정해줄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팔아서 돈을 꽤 번다고 쳐도 방금 본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임상 연구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거든요. 도대체 이 막대한 자금 어떻게 끌어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냉혹하디 냉혹한 자본시장 월스트리트에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S1 옹씨 해독하기입니다. 2026년 5월에 SEC에 제출된 따끈따끈한 서류를 통해 이 회사가 당면한 자본 조달의 현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공시입니다. 선샤인 바이오파마가 일반 유닛과 선기금 유닛을 팔아서 최대 600만 달러를 땡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수료 떼고 못 떼고 하면 회사 주머니에는 한 500만 달러 정도가 들어오겠죠. 이 돈으로 회사도 굴리고 연구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딜의 내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꼬여 있거든요.
네 번째 파트, 신주인수권 분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로 설계된 금융장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선기금 신주인수권이라는 건데요. 용어가 너무 딱딱하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주식 교환용 기프트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손 투자자들이 돈은 미리 다 내놓고 나중에 이걸 진짜 주식으로 바꿀 때는 주당 0.00001달러, 그러니까 거의 공짜 수준의 수수료만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은 짓을 하냐고요? 한 번에 지분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규제에 걸리니까 지분율 상한선인 4.99%를 안 넘기려고 부리는 월스트리트의 아주 영리한 꼼수입니다. 다음은 시리즈 C 신주 인수권입니다. 아까 기프트 카드랑 다르게 이건 기한이 엄청나게 넉넉한 슈퍼 할인 쿠폰입니다. 이 권리를 쥔 사람은 앞으로 무려 5년 동안 회사의 주가가 10달러로 뛰든 100달러로 폭등하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약속된 1.03달러에 주식을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지금 당장 급전을 땡길 수 있는 미끼고 투자자 입장에선 미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엄청난 레버리지인 셈이죠. 이 조건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공시 원문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각 일반 유닛은 보통 주 1주와 시리즈 C 신주 인수권 2주로 구성된다. 와, 느낌 오시나요? 회사 주식 딱 한 주를 사면 앞으로 고정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무적의 쿠폰 2장을 공짜로 팍팍 얹어준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원래 주식을 들고 있던 기존 주주들은 과연 어떨까요? 마지막 5번째 파트, 희석의 딜레마입니다. 앞서 말한 그 화려하고 달콤한 금융 도구들이 결국 기존 주주들의 목을 어떻게 조르는지 이번 공시의 가장 무서운 시사점을 말씀드릴 차례네요. 주식 수가 늘어나는 폭을 한번 보세요. 조달 전에는 500만 주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조달 직후에는 1083만 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그 엄청난 쿠폰들 있죠. 그게 5년 안에 전부 행사된다고 가정해보면 2330만 주라는 물량이 시장에 또 쏟아집니다. 주식시장에서 희석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500만 명이 나눠 먹던 케이크 하나를 갑자기 3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포크를 들고 덤벼들어서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내 몫의 케이크 조각이 얼마나 얇아지겠습니까? 게다가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 이 서류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나중에 사정이 안 좋아져서 주식을 병합하거나 자본을 재조정한다? 그러면 이 쿠폰들의 행사 가격이 최저 0.535달러까지 자동으로 낮춰집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방을 철통같이 방어해주는 일종의 안전망 조항인 거죠. 회사가 얼마나 자금이 절실했는지, 또 금융공학이 자본을 어떻게 완박하게 보호하는지 아주 소름 돋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첨단 과학 기술의 추구,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주주 가치의 희석과 차가운 자본시장의 논리. 이 상반된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선샤인 바이오파마가 보여준 이 극명한 이중성이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